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단편적인 보도 그리고 TV 드라마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윤색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12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핵심 본질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경사가 수도를 경비하는 부대인데 그 12월 12일 밤에 수경사 장교 450명 중에 장태환 사령관의 명령을 따른 장교는 6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390명은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2.12가 쿠데타였다면 그러면 저 390명의 이 장교들이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도대체 무슨 뭐 이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장태환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뭐 참군인 장태환 장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사료를 통해서 들여다본 장태환 장군의 그날 밤의 행각은 참으로 지휘관답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현장에서 제일 많이 바라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신 분이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오신 신윤희 장군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그 장군님 그 간단한 이력을 설명을 드리면 1941년에 태어나셨고 1961년에 5.16 나단에 육군사관학교를 입교하셔서 육사 21기로 졸업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대학원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를 하셨고 1992년에 육군소장으로 예편을 하셨습니다. 특히 1979년 12월 12일 사건 당시에 수경사 헌병단의 부단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를 함으로써 역사 바르기 세우기 재판에서 중의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뭐 연금도 다 뺏기고 어렵게 살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장군님 지금 저 사진이 연세가 언제 때 사진입니까? 저게 군복 벗고 가족 사진도 찍고 뭐 할 때 사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이네요. 50대 중반쯤 됐겠나? 그때 사진. 자, 그러면 우선 이제 12.12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수도 경비사령부가 뭐하는 그 부대인지를 조금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좀 궁금한 게 다른 일반 부대 같으면 무슨 뭐 사단이 있으면 뭐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중대 소대가 있는 게 기본적인 편제인데 수경사를 보면은 무슨 경비단 뭐 이렇게 나와요. 이 단으로 나오죠. 단으로. 단이라는 게 뭐고 수도경비사령부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49년 6월 20일 날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창설된 부대고 6.25가 나니까 수도사단에 편입됐었고 1961년 6월 1일 날 수도방위사령부를 재창설을 했고 수도경비사령부를 재창설하고 62년도에 퇴계로로 그 부대가 옮겨가고 84년에 수도방위사령부로 바뀌면서 지금 저 관악구로 이전을 한 부대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대가 뭐 하는 부대입니까? 한마디로. 제가 지금 수경사 소개하는 거는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고 뭐고. 12.12 당시에. 그래서 우선 사단은 연대로 편성돼 있잖아요. 4개 연대. 그거는 완전히 전투 편성입니다.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연대가 동일합니다. 전부 4개 연대가. 근데 수방사는 임무가 가장 중요한 대통령 경호 경비 임무입니다. 제일 먼저. 대통령 경호 경비. 그 다음에 수도 서울 청와대 외곽 경비. 일단. 그 다음에 수도 방위. 크게 얘기하면 요 3가지입니다. 서울을 지키고 청와대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부대네요. 그렇죠. 그런 부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단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임무별 단입니다. 이게. 네네네. 예. 규모는 이 연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임무로 말하면은 전부 다르죠. 단이. 예. 이제 헌병단을 소개하면은 예. 헌병단은 대통령 경호경비, 예. 그다음에 수도서울 군 예방활동 예. 및 수사, 네. 그다음에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20여 개 외곽 검문소를 운영했습니다. 예. 근데 요거에 맞춘 단을 편성한 거예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33단, 30단은 예. 그 청와대 경비가 주임이거든요. 예. 대통령 관저를 외곽에서 경비하는 게 주임무예요. 그냥 예. 그런 데 맞춘 병력 규모와 이 편성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저 대통령과 청와대와 수도 서울을 지키는 부대다 보니까 예. 자연히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가장 충성심이 강한 사람을 그렇죠. 사령관으로 아주 엄선해서 뽑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수도경비 사령관은 예. 경호실장이 추천해서 예.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건 누구도 수방사령관은 예. 할 수가 없어요. 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따가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는데 장태환은 네. 정승화 총장이 임명을 했어요. 대통령의 그랬었죠. 허락도 없이. 그렇지요. 경호실장의 허락도 없이 예. 계엄 사령관이라는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예. 그냥 임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12.12를 이해하려면 이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렇죠. 알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수경사령관을 정승화 씨가 무슨 권한으로 자기가 임명을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불투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판단하면은 예. 역시 정승화 구출 작전에 네. 다 같은 그룹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요 얘기를 꼭 한번 하고 넘어가요. 예. 취임식 할 때 예. 취임식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사령관 취임식. 그렇죠. 예. 장교들이 전부 장교 식당에 모여서 끝나고 나서 예. 칵테일 파티를 해요. 이제 예. 축하 메시지도 하고 뭐 이런데 이제 다른 사령관들은 그동안에 보면 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또는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그러니까 수도경비 사령관은 대통령을 지키는 부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축배를 제의하는 겁니다. 예. 근데 장태환 사령관은 그날 내 기억이 창생한 게 예. 뭐라 그러셨냐면 예. 아이 촌놈이 수도경비 사령관까지 왔는데 이게 정승화 총장이 나를 취임식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사령관 취임식. 그렇죠. 예. 장교들이 전부 장교 식당에 모여서 끝나고 나서 예. 칵테일 파티를 해요. 이제 예. 축하 메시지도 하고 뭐 이런데 이제 다른 사령관들은 그동안에 보면 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또는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그러니까 수도경비 사령관은 대통령을 지키는 부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축배를 제의하는 겁니다. 예. 근데 장태환 사령관은 그날 내 기억이 창생한 게 예. 뭐라 그러셨냐면 예. 아이 촌놈이 수도경비 사령관까지 왔는데 이게 정승화 총장이 나를 이렇게 임명했다. 그러니까 나는 정승화 총장을 위해서 앞으로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장교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런데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정승화는 11.5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군 내부에서 여론이 아주 나빴거든요. 그 장교들 입장에서도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벌써 이상하다. 어떻게 총장이 말이야 임명을 하고 총장을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 이제.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장군님의 보직이 헌병단 부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헌병이라는 것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헌병은 그 지역의 헌병대가 꼭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병 사단 같으면 사단 헌병대, 군단 헌병대, 그다음에 군사령부 헌병대. 네네. 이제 우리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도경비사 헌병단 이런 게 반드시 있어요. 그 임무는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사고 예방 활동하고 범죄 수사 여기 예. 전문입니다. 이른바 이제 군정 경찰이라고 그렇죠. 하면 그 되나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고 예방, 그다음에 교통 경찰 역할, 그다음에 범죄 수사 예. 이런 거죠 주로. 그래서 각 부대별로 다 있어요 헌병대가. 아, 예. 그런 임무가 이제 주 임무죠. 맞아, 군인들 사이의 경찰 역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 일반 상식에 의하면은 12월 12일 날 네. 하나회가 주동이 돼서 비하나회 사람들을 때려잡은 쿠데타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신은희 장군님 하나회 소속인가요? 하나회가 아니죠. 예. 아니 그거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 12.12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 저도 하나회 몰랐어요. 하나가 그러셨어요? 하나회가 동기생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 동기생들 사이에 친목단체가 많았거든. 아. 저도 지금 친목단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 이제 그 지역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네네네. 뭐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있어도 예. 하나회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12.12가 나고 나서부터 뭐 하나회가 주동이 됐다는 바람에 이제 내가 하나회를 알게 된 거지. 아, 그전에는 뭐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있는지는 뭐. 그러면은 그 당시 그 수도경비사령부 안에 하나회 장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을 수가 없죠. 아, 지금 우리 헌병단만 생각하면 예. 하나도 없어요 하나회가. 헌병단에는 예. 조홍단장도 하나회가 아니고 예. 사령부 자체에서도 33단장, 예. 30단장 장세동 요 두 분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그동안에 사령관을 거부했던 예. 모든 장교들이 다 하나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거기서 좀 저는 좀 그래서 지금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예. 사령부의 그 작전참모 박동원 대령이 있어요. 예. 요 사람만 사령관 지시에 따랐지 예.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그 다음에 상황실장, 아. 본부사령, 예. 단장들 다 이게 하나도 사령관을 따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회라서 따르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네. 하나회이기 때문에 따른 게 아닙니다. 아, 예. 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네요. 예. 예. 근데 나중에는 뭐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금 재판까지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사령관을 체포했다는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 이거죠. 예. 그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12월 12일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장군님께서 그 12.12는 군사반란인가라는 책을 네. 수기를 내셨는데 제가 그 수기를 보니까 군 내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성화 총장이 대통령 시위하는데 바로 옆에 있었다며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저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됐어? 하는 의혹이 굉장히 심하게 일었다는 그 표현을 하셨던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당시? 사실 군의 여론은 예. 소령, 중령, 대령 예. 연관 장교들입니다. 예. 군대 여론을 형성하는 게 대부분이 그분들이 이제 그렇죠. 참모, 뭐 대대장, 연대장, 그렇죠. 연대 참모. 참모들을 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수방사 헌병단 부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 12.6 나고 나서 전후방에 있는 그 선배, 후배, 예. 동료 예. 이런 사람들이 저를 무척 방문했어요. 물론 전화로도 문의했지만 네. 직접 방문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이 정승화 총장이 사건 현장에서 말이야 범인하고 같이 바로 옆에 있었다며. 옆에서 그것도 식사 초청을 받아서 간 거 아니야 범인. 네. 그 다음에 그 차를 같이 타고 범인 차를 예. 육군본부까지 같이 오면서 차 안에서도 별얘기 다 하고 말이야. 예. 대통령이 시해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안 하고 뭐 이런 게 수사기관에서 발표됐잖아요. 예. 그 이후에 예. 그 연관 장교들의 여론은 대단히 험악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예. 와서 아니 전두환 장군이 예. 정승화하고 뭐 결탁된 게 아니냐. 왜 정승화를 조사 안 하느냐. 뭐 연행도 안 하고 말이야. 예, 조사도 안 하고. 예. 더군다나 계엄사령관으로 그냥 놔두지 않았느냐. 예. 그걸 빨리 보고해든지 어떻게 해서 바꿔야 될 게 아니냐. 예. 그런 여론이
팽배했어요. 아, 군 내부에. 예. 그런 찰나에 이 12.12가 난 거예요. 예. 그 12월 12일 날 그날 그 진급을 저 수경사 헌병단장인 조홍 단장이 진급을 해서 장군 진급을 해서 진급 축하 만찬이 열린 날 하필이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드라마라든지 막 이런 데에서는 마치 합수부 측이 이날 일부러 그 조홍 단장의 축하연을 사전 기획을 해서 장태환 사령관 그리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그 자리에 불러낸 후에 거사를 한 거 아니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드라마가 죄인입니다. 예. 드라마가 너무. 그건 제가 보기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엮어나간 거죠. 예. 만들기 위해서 예. 쿠데타 또는 군사 반란을 만들기 위해서 엮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예. 우리 헌병 장군 진급은 예. 헌병 대령이 23명입니다. 거의. 아. 23명 내지 24명. 예. 그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왜 하늘의 별 따기 그러잖아요. 예. 헌병 장군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13기들이 3명이나 있어요. 예. 쟁쟁한 사람이. 네. 아주 뛰어난 장교들이 3명이나 있어요. 13기가. 예. 그 중에서 우리 수방사 단장이 장군이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경사가 난 거네요. 예. 축하하고 경사할 일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헌병단에 현관서부터 전부 프랑카드 붙이고 아, 난리가 진급을 났었죠. 축하한다고. 예. 같이 예. 단장하고 같이 이제 축하를 한 거지. 예. 그런데 그걸 축하연을 안 합니까? 늘 진급하면 가장 핵심인 사령관은 꼭 이제 초청을 하고 예. 그 수방사 단장이 초청한 거죠. 네네. 그 다음에 헌병감. 네. 헌병감은 또 우리 단장의 직속 아닙니까? 네. 또 헌병감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도와줬던 이제 몇 사람을 초대한 모양이죠. 아. 그 누구누군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 순수하게 그런 입장에서 저녁 파티를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뭐 기획됐다 그렇죠. 이거는 그거는 나중에 드라마가 만들어낸 일이다. 그런 것 같아요.